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벌레잡이 제비꽃 에셀리아나 데빌레, 요거는 아이고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조금 있다가 모라넨시스. 지금 꽃이 이렇게 하나 피우는 건 저카 모라넨시스라고 10,000원짜리고요. 그냥 요거는 5,000원짜리 모라넨시스예요. 한 3개월 돼 가나 봐요. 키운 지가요. 여름 무렵에 요거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잘은 키우지는 못해요. 벌레잡이 제비꽃을. 예전에도 이걸 한번 키워봤어요. 키워봤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포기를 했다가 또 작년에 또 한번 또 요거 한두 개 갖다가 또 키우다가 또 포기를 했다가 올 봄에 또 요렇게 또 몇 개를 또 요렇게 갖다가 또 키워봤어요. 그래가지고 또 요렇게 이제 잘 활착이 돼갖고 요렇게 있는데 지인분이 요거 본인도 굉장히 좀 실패를 많이 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요거 그거 하셔서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모라넨시스 에셀리아나 요렇게 한 포트 요렇게 심어 놓은 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다시 드려왔어요. 요렇게 요거 기억나시죠? 데빌레라고 그냥 할게요. 이름이 길어요. 요거요. 그런데 스텔리티움 데빌레예요. 스텔리티움 데빌레라고 할게요. 이거가 꽃이 굉장히 오래 길어요. 길게 피어요. 진짜 2개월 3개월 피나 봐요. 그래서 꽃이 뭐 봄에서 여름 여름 동안에도 계속 피었던 것 같아요. 2-3개월 피었던 것 같아요.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왔어요. 한 5월이나 6월 가져왔는데 아직 하여튼 계속 피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지금도 아직 요 꽃대가 이렇게 남아있죠. 꽃대가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꽃지고 다 잘랐어요. 지금 상태가 너무 좋죠. 이렇게요. 뭐 별건 없고요. 그냥 마늘액비 그 물 있잖아요. 그 꽃 필 때 한 보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준 것 같아요. 보름에 한 번씩.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얘는.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요거 요렇게 올려놨어요. 3알. 아이고야, 요거 2알이네. 2알. 요렇게 2알 정도 올려놓은 것 같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올려놨네요. 그것도 양쪽으로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요쪽으로 또 하나 갖다 놔봐야 되겠어요. 요렇게 요거 아이비 영양제 2알 올려놨고요. 이거는 가지고 온 지가 한 2주 됐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키우는 방법은요. 전부 다 녹소토예요. 요거 처음처럼 해서 사온 구매해온 야생토예요. 요렇게 수태에서도 잘 키운다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튜브를 보면 요렇게요. 그런데 저는 그냥 요렇게 요거 야생토에다가 그대로 위에다 얹어놨어요. 요거 2포트 가지고 온 거잖아요. 지금 2주 됐는데 활착이 됐어요. 이거 좀 보세요. 그냥 얹어놓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요렇게 활착 됐죠 벌써. 그거 사갖고 온 걸 위에다가 그냥 뿌리를 묻을 필요도 없어요. 활착이 다 됐죠. 여기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얹어놨는데요. 요게 나중에 되면요 입장이 자동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면은 요렇게 나와요. 잎에서. 요렇게 잎이 떨어져 있으면 요렇게 해서 자구가 번식이 돼요. 요런 식으로. 참 신기합니다. 일부러 뛸 필요도 없이 그렇게 되면은 막 쫙 해서 이렇게 있어요. 요거 꽃향기 야생에 가면은 제가 한번 언제 요거 찍어 드릴게요. 큰 화분에 요거를 쫙 해놨는데 요게 떨어져 가지고요 자구가 무한 번식으로 막 이렇게 번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게 작을 수도 있어요. 꽉 차버렸잖아요. 이렇게 화분에 될 수 있으면은 넓적한 화분에다 키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저도 요걸 가지고 올 때는 요게 이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화분을 이제 꽉 차버렸잖아요. 다음에 이제 심을 때 있죠. 지금 이제 요렇게 이제 보다가 조금 요렇게 공간이 있게끔 요렇게 넓적한 화분에 키우는 게 좋고요. 이것도 한 포트예요. 이게 5,000원짜리인가 이게 한 포트인데 세상에 이렇게 번식을 했습니다. 요거는 번식을 잘라서 해야 되는지 요거 아직 안 해봤어요. 제가 요거 데빌레는요. 스틸리티움 데빌레는 잘라서 꽂아야 되는지 이런 건 아직 안 해봤는데 아직은 요렇게 괜찮은 것 같아서 아직 안 해보고 있어요. 요거 잘 키우시는 분 댓글에다가
요거 키우는 거 있죠. 요거 띄어서 삽목을 하는지 요런 것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요거 좀 올려주세요. 너무 육을 잘 키우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미숙합니다요. 그런데 이제 요거 키우기에 대해서 한번 한번 해볼게요. 그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한 걸 한번 일러드려 볼게요. 벌레잡이 제비꽃 통발가에 속하는 다년생이라고 해요. 통발가. 저는 통발가를 처음 접해봅니다. 자생지는요.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멕시코 뭐 이렇게 있는데 한국 자생종도 이게 2가지가 있대요. 벌레잡이가. 60종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답니다. 지금은요. 뭐 100종 이상 된답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 거는 모르는데요. 월동 온도가 있어요. 최저 온도는 5도 이상이고요. 저거는 12도에서 25도에서 제일 잘 자란대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키우시다가 겨울 이 12도에서 25도 온도를 정확하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저온을요. 될 수 있으면 여기에다가 화분에다가 이름 있죠. 명찰에다가 요런 것들은 온도를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아 얘가 춥구나 덥구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에다 이름표에다가 온도 그냥 15도 25도 이렇게 딱 해놓으면 본인이 표시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해놓으면 하초를 많이 키우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건을 좀 적어 놓으시면 이렇게 하시고 물주기는요 저면간수로 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입에 이렇게 그 물이 닿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심어 놨잖아요. 그래 저면간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막 위에서 막 줍니다. 몇 개월 동안 위에서 막 줬는데도 잘 자라요. 이 데빌레는. 근데 이거는 이제 물을 줄 때요. 여기 있죠. 깔때기 있죠. 요렇게 해서 바깥으로 요렇게 해서 될 수 있는 한 주는 편이에요. 여기 위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주는 편입니다. 물은 이렇게 요걸로 쓰면은 물 젖은 게 표시가 나가지고 굉장히 수월해요. 키우기가. 요게 이제 바짝 마르다 싶어 절반 정도 여기 겉에가 이렇게 표시가 나요. 요거는 마르면 좀 희끗희끗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아 여기 물 줘야 되겠구나 하고 요렇게 물을 제가 줍니다. 상면으로 저는 요렇게 해서 주고 있어요. 발을 요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발이 높지 않은 거 화분에 심으면 저면으로 해주시는 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요. 물 주기는요. 잎에 물이 닿지 않게 이렇게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고요. 햇빛은 직광을 쐬면 굉장히 안 된답니다. 잘 안 자란대요. 간접광 방그늘에서 자라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키우니까 잘 자라요. 지금 왜 그러냐면 비닐하우스 비닐이 지금 한번 빛을 걸러주잖아요. 그리고 햇볕이 여기가 1시간 반밖에 안 들어오는 장소예요. 1시간 반 정도 들어오는 것도 위에 여기 비닐하우스가 한번 투과를 해서 막아주고 있잖아요. 잘 자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요렇게 큰 나무 밑에 요렇게 약간 좀 그늘이 지게 해서 약간 좀 밝은 빛만 들어오는 요런 곳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장소에 말고 조금 안쪽으로 빛이 한두 시간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빛 그런 빛이 들어오는 데서 키우시면 굉장히 잘 자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접광, 방그늘, 밝은 그늘 뭐 이런 데서 요게 키우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햇볕이 부족하고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통풍이. 만약에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있으면은 곰팡이가 쓸 수가 있대요. 요런 잎에. 굉장히 건강하고 깨끗하죠. 지금 벌레가 이렇게 잡혀져 있죠. 요 벌레를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이걸 물로 씻어내거나 이러면은 안 되고 그대로 두셔야 된대요. 이게 서서히 녹으면서 얘가 먹는데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이게 없어진대요. 요거요.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된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를 서서히 녹여서 흡수를 한답니다요. 이게. 자, 요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영양제는요.
알비료를 이렇게 소량으로 저처럼 이렇게 많은 양은 필요 없고 소량으로 이렇게 얹어 놓으셔도 되고요. 영양제를 액체로 녹여가지고 소량을 녹여가지고요. 뭐 요런 거 하나 정도 준다 이러면은 뭐 영양제, 알갱이 영양제 요렇게 큰 거는 뭐 한 알이면 충분하겠죠. 요렇게 3개 다 주는데도 한 알이면 뭐 넉넉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알갱이를 녹인다 그러면 한 알이나 2알 아주 소량으로 녹여가지고 연하게 해서 요렇게 주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꽃이 필 때 그 정도로 주면 된대요. 막 주는 듯 마는 듯. 얘는 지금 마늘액비만 줬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영양제는 그렇게만 주면 된대요. 소량으로. 개화는요 보통 6월에서 8월 정도에 이렇게 핀다고 하는데 계량종이 많고 교잡종이 많아갖고 지금은요 뭐 사계절 뭐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냥 핀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온도만 딱 맞으면 환경이 맞으면 계속 핀다고 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환경이 맞나 봐요. 요게. 그러니까 요렇게 피죠. 요건 아직 안 피는데 어느 정도 성체가 되면 요렇게 했는데 품종별로 다 다르고 색깔도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해요. 자주, 보라, 파랑색도 있대요. 이게 파랑색도 있고 핑크색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요. 그리고 연 1, 2회 핀다고 해요. 연 한 번에 피는 게 아니라 피었다가 또 피고 또 피고 이렇게 온도만 맞으면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병충해는요. 진딧물이 가끔가다 끼일 수가 있고요. 진딧물이 끼었을 때는요. 진딧물 약을 이렇게 치는 것보다 수돗물로 그때는 진짜로 이렇게 살짝 그 샤워를 한번 시켜갖고 싹 이렇게 없애주고 진딧물 약을 만약에 치실 때는 아주 소량으로 쳐야 된대요. 많이 치면 요게 약흔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달팽이가 요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키우시는데 달팽이를 아주 조심해서 키워야 된답니다. 요거요. 달팽이가 이렇게 가면은 달팽이가 하면 얘가 아주 그냥 저기가 되나 봐요. 그걸 아주 주의해 주시고요. 번식은 요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입장이 요렇게 떨어지면은 그게 되잖아요. 그 잎꽂이 하듯이 요렇게 되죠. 요게 3개월 정도 된 거예요. 잎꽂이. 요 엄마 요 잎금 지금은 다 말라졌고요. 요렇게 컸어요. 좀 요렇게 4개가. 여기 지금 입장 요렇게 말랐죠. 요러면 이제 요걸 띄워줘도 돼요. 다 여기 잎꽂이 띄듯이. 근데 전 요렇게 이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짝 마를 때까지 그냥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잎을 얹어 놓으면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다 돼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렇게 이제 잎꽂이 4개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잎을 4개를 뜯어서 이렇게 놨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냥 여기 마른 거 그냥 아직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잎꽂이는 하시면 돼요. 여기 야생토 위에다 그대로 그냥 올려놓고 그냥 그늘에 이렇게 두면 약간 좀 빛이 들어온 이런 그늘에 두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여기 이런 야생토 위에도 해도 되지만 수태에도 가능하대요. 수태에도 가능하는데 이게 잎이 나서 자라는 데는 습도가 약간 높아야 된다고 해요. 얘가 높은 습도, 밝은 광선, 이게 밝은 빛이 들어오는 곳, 광선이 아니라 밝은 빛이 들어오는 곳, 온도는 25도 정도면은 저게 발화가 제일 잘 되고 이게 그 번식이 제일 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번식을 할 때요. 번식을 할 때는 습도가 조금 좀 높아야 된대요. 이렇게 돼 있고요. 혹시 수태에다가 할 때 있죠. 수태에다 할 때는 곰팡이가 필 수가 있대요. 요거는 이제 많이 번식을 해본 분들 얘긴데요. 그래서 요렇게 녹소토나 저곡토나 요런 거를 사용할 때는 그런 게 조금 좀 덜하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키워본 건 아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했는데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벌레잡이 제비꽃은 다수가 다 멕시코산이라고 해요. 멕시코 자생지에서는 암벽지대 있죠. 암벽지대에 그늘에 있죠. 요런 데서 많이 자생을 한대요. 이게 붙어서 기생을 한대요. 붙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토양은요 산성 알칼리 토양
요런 거에서도 잘 자라는데 산성은 요거 노란 거 녹소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저곡토 요런 건 약간 좀 중성에 가깝고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혼합된 요런 흙에다가 요렇게 키우면 또 잘 자란다고 하고요. 습하게 보통은 있죠. 요게 굉장히 중요하신 거예요. 요거 키우시는 분은 습하게 키워야 된대요. 얘를 습하게 키워야 되는데 계절별로 약간 달라요. 계절별로 잠깐 좀 일러드려 볼게요. 동면을 이게 겨울에 동면이라고 하니까 겨울잠이죠. 그러니까네 겨울 잠을 자는데 이게 뭐 없어지거나 이렇지가 않고 약간 좀 자라질 않고 휴식을 취한대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성장을 하는데요. 휴식을 취하는데 이게 통통해진답니다. 여기 좀 많이 통통해졌어요. 제가 이게 다육식물처럼. 야, 한번 보세요. 그쵸? 요렇게 통통해져 가지고 동면을 한대요. 약간 좀 휴식을 취한대요. 요거는 아직 통통해지지는 않았어요. 에셀리아는. 그런데 요 모라넨시스는 굉장히 제가 많이 요렇게 통통해졌다고 느껴요. 그런데 요렇게 통통해져서 동면을 한다고 요렇게 돼 있는데 동면 잠을 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를 동면한다는 거를 휴식, 겨울에는 휴식을 한다 요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렇게 동면을 할 때는 얘가 원래 습하게 키우는데 약간 건조하게 키워야 된답니다. 그럼 이제 건조하게 약간 건조하게 얘가 이제 휴식을 취하니까 건조하게 키우는 거는 습도를 공중 습도를 좋아하는데 공중 습도를 약간 좀 메마르게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겠죠.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겨울에는 물이 많이 필요 없이 아주 건조하게 이렇게 키워야 된답니다. 물에 이거 줄 때 요거를 약간 화분이 이제 조금 좀 더 말랐을 때 겉흙이 말랐으면 뭐 봄부터 가을까지는 겉흙이 말랐으면 좋잖아요. 겨울에는 어느 정도 조금 좀 더 말랐을 때 물을 이렇게 한 번씩 주시고요. 그 대신 그렇게 키우는데 습도 있죠. 공중 습도. 또 요런 거는 여름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른 꽃들에 비해서는 높아야 된답니다. 어렵죠. 약간 습도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자라는 데는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서리 같은 거 이렇게 맞으면은요. 정말 안 됩니다요. 요거는 온도가 12도라고 했습니다요.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키우시는 분 옥상에 키우시면 안 되고요. 광선도 너무 뜨겁고 해서 베란다, 거실, 베란다 이렇게 해서 키우셔야 됩니다. 베란다에서 추우면 거실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키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벌레잡이 제비꽃 키우기 한번 알아봤습니다요. 간단하게 요걸 요점 정리를 하면은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햇볕, 방그늘에서 햇볕이 조금 들어오는 요런 곳에서 물을 좋아한답니다. 약간 습하게 요렇게 좀 키우시다가 온도가 1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관리하시면 꽃은 계속 피고요. 최저 온도는 5도예요. 근데 한 10도 이하로 안 떨어지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겨울에는 물 주기를 약간 조금 좀 건조하게 이렇게 주지만 공중 습도는 그래도 다른 꽃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벌레잡이 제비꽃을 키우시면 될 거예요. 잘 제가 이렇게 한 거를 참고 삼아서 집에다 배치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면서 성공하시기 바랄게요. 저도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거지 예전에는 잘 못 키웠어요. 이거를 다육이 흙에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요. 수태가 있으신 분들은 수태를 한번 키워보시는데 수태에다 키우실 때는 약간 좀 곰팡이를 조심해야 된다는데 여기 요렇게 혼합해서 키우시는 흙에는 곰팡이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참고하셔서 잘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